이번 영상은 유튜브 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파이널 컷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쯤은 꼭 정리해서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괜한 TMI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고 만들게 됐는데요. 그 주제는 뭐냐면 파이널 컷 백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고 영상을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방식의 대답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 이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컷의 파일 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든 걸 다 훑지는 않을 거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의 경우는 백업을 위해서 첫 번째 이러한 S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TB짜리 SSD고요. 또 이런 4TB짜리 소형 S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패스포트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내용인가요? 저 잘 모르겠는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의 제목 파이널 컷 프로 백업 혹시 저만 빼고 다 알고 계셨나요? 가 제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팝컷 파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연결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겠고요. 이미 여러분의 맥 안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불러오려면 먼저 파이널 컷 안에는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카메라에서 바로 또는 외장 저장 장치에서 바로 파일을 불러드릴 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왼쪽은 파이널 컷에서 보여지는 모습, 오른쪽은 맥 안에 어딘가의 저장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포트를 하게 되면 오리지널 미디어라고 해서 맥 안에 파일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벤트 폴더 안에 옮겨진 파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일은 오리지널 미디어라는 어떤 저장 공간에 있고 이 이벤트 안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여러분이 미디어를 간접적으로 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편집을 하게 됩니다. 팝컷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팝컷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는 WD-01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T5로 시작하는 복잡한 이름의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개수는 여러분들 여러 개를 늘리셔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이브러리 안에 이벤트가 쭉 있고요.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여기 활성화된 거 보이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상 클립들이 보이는데 이건 일종의 창일 뿐이지 실제 파일이 여기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파이널 컷의 파일 구조고요. 그러면 느낌이 오시죠? 왼쪽 라이브러리 안에 이벤트 안에 프로젝트와 클립들이 있다는 건데 실제 파일은 오리지널 미디어라고 팝컷 어딘가에 저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딘가 폴더에 영상을 저장해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파이널 컷에 불러오면 그 영상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왼쪽에 이벤트 안에 그걸 볼 수 있는 창이 생기고 프로젝트 안에서 영상을 편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오리지널 미디어들이 또 생기고 이벤트가 생기고 또 폴더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작업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외에 오리지널 미디어 말고도 라이브러리 밖에 있는 백업 파일이라거나 등등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클립과 저장된 파일,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오리지널 미디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거나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어딘가에 옮겨버리거나 이러면 중간에 이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업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이유인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SSD나 또는 이러한 외장 하드로 라이브러리라거나 또는 오리지널 미디어를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또는 이런 외장 하드에 옮겨버리면 저 링크는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뭔가 끊겨버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저 링크가 다 손실이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상이 다 빨갛게 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흔적 같은 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집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링크가 다 끊겼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늘 제가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뭐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잘한 파일들은 이야기를 제외하고 본격적인 라이브러리와 오리지널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라이브러리 안에 오리지널 미디어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오리지널 미디어까지 다 포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 전체를 뭐 SSD로 옮긴다라거나 또는 외장 저장 장치에 옮겨도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라이브러리가 이 프로젝트나 또는 클립들, 오리지널 미디어까지 전부 다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의 경우는 라이브러리 세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라이브러리 프로퍼티스 인스펙터 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누르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죠. 네,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나서야 이런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세팅이 포인트인데요. 여기 모디파이 세팅으로 가면 미디어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in library라고 돼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맥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저장 장치일 수도 있는데 미디어를 in library로 하고 저는 그냥 다 라이브러리로 합니다. 다만 백업만 파이널 컷 백업스에서 저의 맥북에 저장되게 해놨어요.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이 콘솔리데이트, 영어네요. 어렵습니다. 뭐 콘솔리데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글로 하면 통합이에요. 세팅을 해놓고 콘솔리데이트를 하면 뭐 오리지널 미디어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걸 라이브러리 안으로 다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 용량이 크거나 이러면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어요.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나 중간에 컴퓨터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면 됩니다. 그 진행됐던 부분을 기억하고 다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면 이제 라이브러리 안에 이벤트와 오리지널 미디어가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현재 제가 SSD 2개 그리고 외장 하드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 파일인데요. 용량이 500기가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600기가인데 웬디 쪽으로 가보면 이것도 180기가나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데,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요, 패키지 내용 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똑같은 걸 이 T502와 WD01 그리고 저희 맥북 세 군데다가 이렇게 백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복사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 KT백이라는 파일이 있으면 이 오리지널 미디어라는 또 파일이 있죠. 이 안을 보면 영상들이 쭉 다 있는데 원래 영상들입니다. 용량이 다 커요. 막 400메가, 뭐 1.53기가짜리도 있고 쭉 용량이 큰 파일들이 되게 많죠. 외장하드 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또 오리지널 미디어를 가면 똑같은 미디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T502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세팅을 in library 안에 모든 오리지널 파일이 다 복사되게 해놨죠. 이 이벤트만 다른 저장 공간으로 옮기고 싶다 그럴 땐 이 이벤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파일로 가셔서 copy event to 다른 라이브러리 하면 이벤트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파일이 다 같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백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오리지널 파일과 이게 함께 다닙니다. 만약에 이게 중복이 돼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지금 3개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벤트와 오리지널 파일이 다 옮겨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우셔도 편집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T501과 T502에 같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용량은 좀 달랐어요. 제가 이것저것 조금 건드려서. 그런데 이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옮겨도 편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찾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오리지널 미디어와 라이브러리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걸 라이브러리 안으로 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를 옮기거나 또는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옮기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하려고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저의 경우는 이게 제일 간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파이널 컷의 라이브러리만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영상이 필요할 경우는 라이브러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파일을 그냥 빼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기존에 편집하고 있던 그 타임라인부터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SD의 경우는 여기에 그냥 파일을 저장해서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영상의 규모가 큰 경우, 파일 용량이 굉장히 큰 경우는 저는 SSD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맥북이 제가 1테라긴 한데 뭐 이것저것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1테라 정도면 웬만한 작업들, 웬만큼 규모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작업했던 것 중에는 그 촬영분만 한 500기가 정도에다가 뭐 이것저것 그 프로젝트 파일 생성되고 이벤트 파일 생성되고 뭐 프록시 하고 하니까 그것만 한 100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맥북 안에 있으면 막 되게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SSD에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읽기 쓰기 속도가 충분해서 이것만으로도 작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물론 내부 저장 장치만큼은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좀 뭐랄까 그 느려지는 그런 때가 있긴 한데 충분히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용량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 대신에 읽고 쓰는 속도가 좀 빠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끝난 작업을 옮겨놓는 용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열어놓고 다 끝난 이벤트들은 이렇게 하나씩 넣어놓으면 뭐 오리지널 미디어랑 이런 게 다 넘어가니까 괜찮겠죠. 그 팝컷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뭐 2개, 3개 복사해놓으면 또 백업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더 큰 하드디스크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한 2, 3만원 정도 더 차이 나나? 뭐 비슷한 가격인데 용량은 한 8테라짜리 이런 외장 하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부피가 크고요. 그리고 어댑터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선 하나만 꼽으면 맥북이나 또는 맥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용량은 조금 적지만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뭐 또 전송 속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했고요.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TMI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약간 생각도 드는데 혹시나 더 좋은 백업 방법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염.